안녕하십니까. 경폴카 형사법 김준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래 1일 일제에서 제가 약속한 부분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상방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오상방위는 이제 정식 명칭이 오상방위가 오상피난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의 착오. 여러분들 통상 위전착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오상방위에 관한 문제는 학설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판례는 뭐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끝내지만 출제자는 학자들이 내니까 전부 다 학설을 이제 많이 내고, 엄격 고의설, 엄격 책임설, 소극적 구속요건, 요소이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조금 그 1일 일제가 시간이 조금 더 길더라도 요건 역사를 조금 지난 시간에도 왜 범죄 체계를 했잖아요. 그걸 조금 이제 역사를 알면서 하면 이거 자동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구애받지 않고 1일 일제를 나누더라도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요 문제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범죄 체계를 했는데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고전적 범죄 체계. 이 고전적 범죄 체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얘들은 지난번 복습입니다. 요 1, 2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범죄 성립 요소 3개 중에 1, 2까지는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요소를 꾸렸어요. 그리고 책임에는 주관적 부분을 가지고 요소를 꾸렸거든요. 이런 게 책임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 요소는 여기서 고의거든요. 이 고의가 책임 요소예요. 근데 고의는 뭔데 물으면 인식하는 거, 예견하는 거, 뭔가를 아는 거,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 고의의 인식 대상이에요. 근데 1, 2에서 사람을 죽였고 위법했잖아요. 원래 범죄 성립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1이 있고 그 다음 2를 검토하고 2가 있을 때 3을 검토해요. 그럼 여기서 이 3에 왔다는 것은 1, 2 두 개를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인식, 위법성 인식 이 두 개가 바로 이 두 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사실의 발생이잖아요. 그러게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네 머릿속에도 다 알고 있었는가? 요걸 둘 다를 다 알아야만 고의가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형법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벌써 270년 전에, 그때는 확실한 인식만 고의가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고의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의가 없어지면 책임이 없어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살인죄로 처벌을 못 받고, 다만 고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살인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과실범으로 넘어가 봐요. 근데 과실은 또 다 처벌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우리 형법은 일실, 가스폭파, 교통방해, 치사상장, 이것만 과실을 처벌해요. 거기 없는 거는 무죄가 돼버리죠. 그래서 고의 성립이 이렇게 힘든데 확실한 인식을 두 개나 다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고의가 힘들어지고, 그럼 과실로 가면 과실처벌 규정 없으면 무죄가 돼버리면 이 범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해석을 하네? 이런 비판을 받고 수정을 조금 한 거예요. 그게 신고전적, 뉴. 고전적 범죄 체계를 따르면서 수정을 좀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뭐 수정했을까? 바로 인식 부분을 조금 더 넓혀준 거예요. 인식 가능성까지도. 그래서 사실 인식은 그대로 인식이 필요한데 위법성 인식 부분은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인식 못했더라도. 그러면 이거 인정받기가 좀 더 쉬워졌죠. 그죠? 그럼 고의가 조금 더 인정되기가 쉬워지겠죠. 그게 바로 신고전적 범죄 체계예요.
여러분들 이 둘 다 공통점은 위법성 인식 모습을 보세요. 고의 안에 들어있죠. 고의 한 내용으로 들어있죠. 자, 문제 내볼게요. 위법성 인식이, 자, 요 그림에서, 고의가 안에 들어있는 요 그림에서 위법성 인식이 책임 요소인가요? 위법성 인식이 책임 요소인가요? 책임에 고의가 있고 고의 안에 들어있죠. 책임 요소는 아니에요. 책임 요소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 단어, 책임 요소, 요 단어를 잘못 써서 그래요.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 능력, 고의, 그 다음 기대 가능성. 요게 책임 요소예요. 이 책임 요소인 고의의 내용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위법성 인식은. 사실 인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기억나요? 위법성 인식은 체계적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물었을 때 고의설 할 때 이게 고의설이잖아요.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이 고의한 내용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의설은요, 신고전적, 고전적 이 두 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의설 이러면.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했는 말이거든요. 근데 고의설도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이 이렇게 나뉜다 있죠. 요게 엄격 고의설은 이 두 개를 하나도 차이 없이 똑같이 보는 원본, 이게 엄격 고의설. 그리고 같은 고의설이라도 요거는 조금 더 넓혀졌죠. 요게 제한적 고의설. 자, 고의설은 모양이 위법성 인식이 둘 다 고의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되죠? 요거 기억하세요. 고의설. 그리고 엄격 제한 요 차이점은 위법성 인식 또는 가능성도 넣어줄까 말까의 차이가 있다. 엄격 고의설은 안 되고 제한적 고의설은 된다. 이렇게 이제 제한적 고의설이 엄격 고의설과 대비되는 점이에요. 됐죠? 요거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조금 이해했으면 요 그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세월이 좀 지났죠. 그래서 목적적 범죄 체계 주관주의가 등장되기 시작해요. 얘들은 이 둘을 완전히 달리 판단했죠. 이거는 객체, 판단의 대상을 말하고 여기는 판단, 평가하는 곳이다. 평가의 대상, 평가의 객체는 인리, 불법에서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다. 그래서 객주를 나누지 않고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전부 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나쁘다라고 느껴지는 건 다 인리에서 검토하자. 그래서 고의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까 여기 있었죠. 밑에 3에서. 그런데 올라가면서 보세요. 사실의 발생 밑에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이것만 알면 되게 이렇게 좁혀졌어요. 예전엔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1, 2를 거쳐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1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의는 이것만 알면 돼요. 쉬워졌죠. 그리고 고의가 올라오면서 3에서 1로 올라오면서 사실인식만 담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세요. 위법성 인식이 이렇게 책임 독자적으로 고의와 분리돼서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되었다. 고의와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책임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책임설이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책임설이죠.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책임설하면 1, 2, 3이 있고 책임에서 위법성 인식이 고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다. 별도로 있다. 이게 책임설. 그런데 책임설 안에도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이 나뉜다 했죠. 그 이유는 바로 6번입니다. 이 6번은 1번부터 6번까지가 전부 다 범인이 나는 위법성 인식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금지착오. 이걸 금지착오로, 법률의 착오 이렇게 불러요. 나는 법에 위반된 줄 몰랐어요. 거기는 이제 법률의 부지, 포섭의 착오, 효력의 착오, 위법성 조거사유, 존재, 한계, 전제 사실, 오상방해가 요거죠. 이 6번까지 몽땅 다 위법성 인식이 없는 금지착오로 가겠다. 그게 엄격 책임설.
자, 앞으로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이 책임 안에 고의와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되었다 하고 그 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all 똑같이 금지착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엄격 책임설. 근데 여기서는 위법성 인식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5번까지만 인정을 해요. 너는 금지착오가 맞다. 근데 너는 아니야. 6번 아까 오상방위는. 너는 아니야. 그게 제한적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자,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이 싸우는 이유는요. 6번을 금지착오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자, 이 제한적 책임설은 아까 6번은 제한적 책임설은 뭐예요? 물으면 제한적 책임설이 뭐예요? 물으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금지착오입니다. 근데 6번은 금지착오로 볼 수 없어요. 요게 제한적 책임설의 끝이에요. 요 내용은 책임설 중에서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이 책임의 고의와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있다는 점은 제와 똑같아요. 책임설. 근데 6번을 금지착오로 넣을까 말까의 차이가 있다. 1번부터 5번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제한적 책임설은 6번은 어떻게 하죠? 요 숙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얘들은 다시 또 여기서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학설 이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6번을 위법성 조각서의 오상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6번, 이게 아까 6번이에요. 요걸 어떻게 할 건지 물으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착오가 있는 걸로 할래요? 이거 아니죠. 아닌데 이게 문제잖아요. 3의 문제인데 이걸로 할래요? 그러면 고의가 없어져요. 이렇게 할래요? 이거를 우리가 아니지만 유추적용설 이렇게 불러요. 유추적용설. 싫으면 안 따르면 돼요. 싫으면 안 따르면 돼요. 그냥 유추적용설은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하자. 1, 2, 3에서 고의는 여기에도 있고 책임에도 고의가 있다. 2개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사람. 아까 요게 책임 고의라는 말 썼죠. 여기도 고의 있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 통설인데. 그래서 고의는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있지만 요게 없는 걸로 보자. 그럼 아까 여기서 6번이 여기서 요게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에서 주장할 게 아니고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것에서 주장할 게 아니고 요거는 책임 고의가 없는 이거는 완전히 번지를 달리 하자는 거죠. 요걸 X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고의가 2개 있어야 고의범이 되니까 이거는 고의가 안 되는 거죠. 1, 2는 갖추었지만 3이 없는 거고 고의는 2개 있어야 고의범인데 1개의 고의만 있으니까 고의범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범죄 체계를 2단계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1, 2 이렇게. 이게 1이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이라 하고 2가 책임 이렇게 나누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소극적, 이건 따로 나중에 공부할게요. 구성요건, 요소이론 또는 표지이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2단계로 나눈 사람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자, 아까 얘들 이름 뭐였어요? 4번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5번은 한계, 6번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셋 다 공통점이 위법성 조각사유라 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여기에 내용이에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바로 소극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그럼 여기에서 착오가 일어난 게 된다라고 직접 적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도 고의가 없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고의가 없다. 자, 똑같죠? 결국은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다. 그래서 고의가 없어서 전부 다 이제는 살인죄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과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벨테제 범죄 체계는 책임고의라는 말을 써버렸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주장하는 사람? 요걸 주장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이거는 유추증설, 이거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앞에 법효과라는 말 써야 돼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예전에는 법효과 전환적 책임설 이렇게 불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고의에서 시작돼서 책임이 와서 과실로 간다고. 고의 없으면 과실로 가거든요. 얘들 전부 다 과실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한적 책임설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제한적 책임설이라 불러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금지차고 6번은 아니다. 이게 제한적 책임설의 내용이에요. 어쨌든 공통점은 제한적 책임설 셋 중에 뭘 따르든 고의가 없어지고 과실로 간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고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다시 앞으로 와서 얘들이 고의설이었죠. 고의설은 아까 위법성 인식이 없어요.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까 6번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럼 얘들은 요게 없는 게 되거든요. 요렇게 되거든요. 요것도 요게 없는 게 되거든요. 요게 없는 게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고의설은 1, 2는 있어도 3이 없고 고의는 없고 그래서 살인죄는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과실로 가요. 여러분들 과실 보면 고의가 없다 해서 무죄될 때만 과실로 가요. 무죄되는 사유는 많잖아요. 이게 없어도 무죄되는데 그중에 어쨌든 고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 고의범이 안 될 때 과실범으로 가요. 됐죠? 근데 얘들은 어때요? 얘들은 아까 금지착오로 갔죠? 아까 책임설 중에 엄격 책임설. 책임설 중에 6개 몽땅 다 금지착오로 보는 사람. 얘들은 6번도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로 봐요. 그럼 우리 형법에 16조라는 게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나눠서 유죄, 무죄 가르는 거지 고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돼도 고의가 있는 1, 2가 있고 책임이 없어서 무죄되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유죄고요. 그래서 이건 살인죄가 가능해요. 과실범이 나오진 않아요. 얘들은. 그래서 아까 학설 중에 오상방위 해결하면서 과실범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엄격 책임설이에요. 또 살인죄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도 엄격 책임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무슨 학설이지 잘 모르면 엄격 책임설이에요. 오상방위 문제 내고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게 아닌 것은 엄격 책임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엄격 책임설. 잘 모르면 엄격 책임설 하면 맞아요. 됐죠? 그게 1차적인 초보적인 문제에서. 자, 이번에 결론으로 이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 언뜻 했지만 천천히 따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엄격 고의설 나왔죠? 요걸 잘 봐요. 엄격 고의설. 그 다음에 이거는 엄격 책임설,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2단계 범죄 체계.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나왔네요. 아까 책임 고의 인정하는. 됐죠? 그럼 엄격 고의설은 오상 방위자에 대해서 아까 이게 현실적 인식, 요게 필요하다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고의가 없어요. 이게 없어? 그럼 과실로 가야죠. 과실범으로. 고의 없으면 과실로. 그 다음 엄격 책임설. 자,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금지착오다. 근데 이게 특수성을 무시했다. 비판이야. 봤지. 그건 이 사람이 자기가 비판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6번을 금지착오로 보다니 이런 비판들. 6번은 금지착오가 아니라는 게 오늘날 통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금지착오로 봤으니까
비판을 가해진다. 맞죠? 맞죠. 그 다음 2단계 범죄 체계. 자, 요 말 중요해요. 이거 유추 쓰면 틀려요. 직접 적용. 이게 위법성 조거 사유는 바로 구성요건이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이 착오가 일어나니까 고의가 조각된다. 근데 이 사람들의 좀 비판은 뭐예요? 1, 2를 합쳐버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 2를.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또 비판은 가해진다. 그 다음 4번.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아까 고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잘했죠? 오상방해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된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종소 형식에 따르면 너의 1, 2가 나의 1, 2가 되니까 자, 1, 2, 3에서 여기에 고의가 있고 위법한데 여기서 3에서 날아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상방해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1, 2가 있잖아요. 1, 2가 있고 고의도 있는 1, 2가 되는 거죠. 이 책임고의가 날아간다 해서 이 고의가 날아간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게 없어서 책임이 없다 뿐이고 요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뒤에서 공범, 교사나 방조를 했을 때 공범이 되는가 물으면 공범은요, 이 정범이 1, 2가 있고 고의가 들어있으면 공범이 돼요. 그럼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오상방해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범 성립은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것은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모르면 엄격 책임설. 이거는 이제 초보적인 문제고 내용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일 일제가 좀 길었죠. 조금 한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신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오늘 했던 거 고의설, 책임설, 고의설의 차이, 책임설의 차이, 엄격 제한, 엄격 제한 그 차이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특히 제한적 책임설의 의미 6번은 아니다. 금지착오가. 그럼 어떻게 할래? 하니까 유추정설,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이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 있어요. 그중에 세 번째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 바로 이 학설이 우리나라 통설이에요. 팁으로 오상방해자에 대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한 것은 하면 그때 책임설로 끝나는 거 답을 찾으시면 돼요. 요거 하고요. 요 두 개. 요게 바로 책임설. 그게 뒤에 학설에 책임설 끝나면 공범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됐죠? 다음 시험 예상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요거 이제 범죄 체계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산을 넘었으니까요. 다음에는 아직 책임에서 덜 끝난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예요. 여러분들 힘들어 하신 분도 있는데 절대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